4월 3주차 기가레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노매드랜드.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모두가 호평한 바, 감독 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까지 석권한 노매드랜드. 노매드란 말 그대로 유목민, 방랑자를 뜻하는데요. 경제적 붕괴로 인해 낯선 길 위를 방랑하게 된 여인의 삶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미나리와 더 파더에 이어 가장 유력한 오스카 수상 후보로 부상한 노매드랜드의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후보작의 영상 총정리는 우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IMDb 유저 리뷰부터 살펴봅니다. 52,336명이 투표한 평점은 총 10점 만점에 평점 7.5점. 제목, 느린 전개에 매우 철학적. 이 영화를 보면 현대인의 삶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제목, 와우.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나는 정말 재밌게 봤고 영화 끝나서 아쉬웠다. 영화의 어떤 부분은 좀 어둡지만 동시에 기운을 북돋아 준다. 풍경들은 기가 막히다. 잠시 동안은 방랑자로 살고 싶게 하는 영화다. 제목, 여기엔 숨겨진 의미가 없다. 나쁜 평점들은 여행해본 적이 없어서 영화에 보여지는 미묘한 디테일들을 캐치하지 못한 사람들이 준 것 같다. 모험과 자유의 정신이 주인공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고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기엔 어떤 숨은 의미는 없으며 삶의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대화조차도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각자 자신의 미래와 실수할 권리의 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제목, 정말 선택인 것일까? 아메리칸 드림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다. 제대로 된 의료, 사회 보장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의 삶, 미국 사회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은폐하기 위해 자유와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고 섬뜩했다. 방랑자가 되는 게 정말 선택일까? 아니면 실직 후 남은 유일한 선택일까? 연금으로 살 수도 없고 집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는, 남편을 잃고 가정과 공동체를 잃는 노골적인 트라우마를 더하는 나에게 퍼는 방랑자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닌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이었다. 왜냐면 그 인생이 아무런 사회 안정망 없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제목, 진짜로. 이 영화의 최고 평점에 대한 극찬들을 볼 때 내 평점은 별론데 내가 뭔가를 놓쳤나? 다른 영화를 본 걸까? 지루함이란 단어만 어울리는 영화다. 프란시스 맥도맨드 영화 광팬이라 이 영화를 끝까지 봤다. 그냥 맥도맨드가 나와서 5점 줬다. 제목, 좋은 시도인데 그런데 왜 스토리가 없는 거죠? 스토리가 영화 필수 요소 아닌가요? 장소와 인물이 두서없이 바뀐다. 다큐멘터리인지 영화인지 잘 모르겠다. 제목, 과대평가된 영화.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다. 스토리 전개가 너무 느렸고 조용한 여인이 벤에서 살고 트레일러 파크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들과 잠깐 친하게 지내는, 뭐가 그리 대단한지 모르겠다. 이 영화는 확실히 과대평가되었다. 별점 4개. 제목, 진짜 방랑자로부터. 나는 13년 동안 노상 생활을 해왔다. 이 영화는 별점 3개다. 이 영화에게 몇 가지 훈수하자면, 첫째, 통조림류 음식을 절대 먹지 말기. 둘째, 가장 친한 친구로 걔 데리고 다니기. 셋째, 이 영화의 여자만큼 비참해지지 말기. 넷째, 과거에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 미래는 없다. 78세의 존이 당부함. 제목, 이 영화를 좋아하고 싶었지만 매우 느린 영화다. 장면들을 너무 끌었다. 편집됐으면 좋았을 듯. 영화 도중 폰을 여러 번 봤다. 별로라는 말. 주인공이 막다른 골목에 계속 부딪히는 것 외에는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았다. 다음은 로튼토마토. 노매드랜드 로튼토마토 지수 94%, 관객 스코어 82%.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미국에서만 찍을 수 있는 영화다. 서부 사막의 광활함, 퍼플 마운틴의 장황함이 벤에서 사는 미국인들과 은퇴자들에 대해 적막하고 딱딱하며 달갑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노매드랜드는 회상과 동시에 예언처럼 느껴진다. 자오 감독은 일련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영화에 잘 버무렸다. 그것은 화살로 증류되어 심장을 곧장 관통하는 쓴맛의 정수이다. 감동적이고 깊고 자애롭고 아름다운 영화. 장엄한데 평범하기도 하다. 노매드랜드는 불안에 대한 존경과 그것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놀라운 균형을 이룬다. 아프도록 아름답고 슬픈 작품이며 자오 감독의 깊은 공감력이 드러난다. 그것은 진정 우아하고 죽음을 애통하며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다. 탁월한 로드무비다. 다른 영화 같지 않게 순수한 걸작이다. 아름답게 꾸미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을 휘젓는 우아함과 희망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독특한 톤과 함께 여유로우면서도 긴박하다. 결국 노매드랜드는 과거의 막연하고 명확하지 않은 회복에 대한 자유주의적 갈망을 전달한다. 전개 속도가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 실망스럽고 지루했다. 노매드랜드는
가장 뻔뻔스러운 형태의 21세기 오스카 미끼다. 10년 혹은 20년 전에 와인스타인이 영화제 수상용으로 제작했던 드라마처럼 그런 의도로 영화를 만든 게 뻔히 드러남.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영화의 배경인데 아무도 큰 소리 내지 못하는 다른 세상을 다루거나 미국을 막연하게 온화한 피상적인 개념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나을 듯. 노매드랜드는 로드무비지만 너무 많은 장면들이 애매함에 갇힌 느낌이야. 노매드랜드는 공감을 주는 영화로 널리 찬사를 받는 영화지만 공감만 한다고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까? 정말 작고 단순하다. 정말 영화 같지 않은 작품. 이상 노매드랜드의 해외 리뷰를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국내에도 개봉한 노매드랜드 어떻게 보셨나요? 미나리, 더 파더, 노매드랜드 중 어떤 영화가 오스카를 수상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해외 영화 소식을 딜리버리하는 기가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